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에게 어떤 독자가 이메일로 이런 질문을 보낸 적이 있대요. 아니 어떻게 원고지 내매로 자기를 설명할 수가 있죠? 거기에 대고 하루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고지 내매로 자기를 설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기는 하다. 그러면 차라리 나 자신에 대해서 쓰지 마시고 굴튀김에 대해서 일단 써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생각을 정리할 때 이렇게 뭔가를 만들거나 혹은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글을 쓰는 이유가 있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에게 어떤 독자가 이메일로 이런 질문을 보낸 적이 있대요. 제가 취직을 하느라 원고지 내매 분량으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원고지 내매로 자기를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원고지 4장으로 나를 설명할 수가 있냐. 이런 근본적인 납득이 안 되면 아예 손도 못 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디에나. 저도 좀 그런 편이고. 거기에 대고 하루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고지 내매로 자기를 설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기는 하다. 자기도 동의한다 이거예요. 그 뒤에 나온 얘기가 좀 특이한데 그러면 차라리 나 자신에 대해서 쓰지 마시고 굴튀김에 대해서 일단 써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먹는 굴 맞습니다. 굴튀김에 대해서 뭐라도 쓰다 보면 굴튀김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거리감이나 뭐 호불호, 생각, 감정 같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굴튀김은 바삭바삭하다. 굴튀김은 맛있다. 아니다. 굴튀김은 비리다. 난 비린 건 끔찍하게도 싫다. 뭐 이런 얘기들을 쓰게 되겠죠. 아니면 포장마차에서 굴튀김을 먹다 보면 술 한 잔을 기울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나는 그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굴튀김에 대해서 끝까지 파고들게 되면 그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쓰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무엇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걸 모를 때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굴튀김 같은 구체적인 사물이나 혹은 어떤 동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갈 수도 있다. 그런 교훈을 얻었고 저도 비슷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뭔가를 직접 만들고 혹은 그리고 혹은 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게 좀 있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하는 분들,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분들, 소중했던 뭔가를 포기했던 분들도 있을 텐데요. 내가 누구지? 난 어떤 인간이고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또 그것만큼 답이 안 나오는 질문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땐 차라리 굴튀김에 대해서 써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굴착기를 만들어 봐도 좋습니다. 본인한테 가장 편한 방식, 잘 되는 방식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5년 정도를 하나의 꿈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대학 전공, 대학원,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그리고 개인적인 가정사까지 저의 모든 요소들이 나침반처럼 그 하나의 꿈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꿈을 버렸습니다. 그 뒤로 1년 반 정도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태어나면서 주어진 생명력을 전부 다 소진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래가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요. 근데 가끔씩
마음속에 뭔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생뚱맞게 찾아왔습니다.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맨 처음 했던 일이 만화책을 한 권 직접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보여줬던 거긴 하거든요. 이제 아까 그 땅 파기 그 다음에 관심사가 만화 만들기로 넘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건 워낙에 어릴 때였고 그 당시에 제가 그렸던 만화라는 것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 오묘했던 것 같거든요. 뭔가 오묘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그나저나 어째서 지금 뭔가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게다가 이런 라디오 방송이나 혹은 잡지 같은 거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데 그쪽으론 전혀 배운 것도 아는 것도 없기도 하고요. 제 전공은 참고로 심리학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를 때일수록 간결하고 단순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걸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스스로 내린 결론은 이랬습니다. 나는 지금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나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나를 새롭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디오든 잡지든 아니면 굴착기든 정말로 실체와 실물을 가진 뭔가를 만들어 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뭔가를 만들어 봐야 된다. 마치 땅 파기와 굴튀김이 그 어떤 복잡한 자아 탐색보다도 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듯이. 그리고 최근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 말고도 이렇게 소중한 뭔가를 그만두고 혹은 잃어버리고 떠나보내고 새롭게 자기를 만들어 나가고 조립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시대니까. 스튜디오 미구는 그런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미구라는 이름은 미궁에서 따왔습니다. 미궁은 길을 헤매도록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 일단 이 방송부터가 길을 좀 헤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다름 아닌 제가 최근 1년 반 넘게 하고 싶었던 일을 그만두고 미궁 같은 현실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렸다고 느꼈기 때문에 일단 손에 잡히는 것부터 해보자 라고 했던 게 이런 라디오 방송과 잡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방송을 만들고 이 방송의 내용을 토대로 잡지를 만드는 식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요. 혹시 저처럼 뭔가를 내려놓고 새롭게 자기를 조형해 나가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주 작고 구체적인 것부터 지금 당장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것부터 어릴 적에 제가 했던 땅 파기처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만들기처럼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그런 물음을 던져봅니다. 네, 여기는 미궁에서 잃어버린 자기를 손으로 다시 만드는 곳 스튜디오 미구이고 저는 이내였습니다. 얘는 굴착기예요.